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학창시절 봄이나 가을에 전교 체육대회가 열리게 되면 학생들은 여러가지 축제 행사를 준비했었는데 그 중에 매스게임이나 댄스 등을 운동장에서 음악에 맞춰 단체 공연을 하곤 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남자 중학교였지만 남중 1회로 선배들이 여학생이어서 남녀가 짝을 이루는 소위 포크댄스를 체육대회에서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악 선생님의 지도하에 강당에서 포크댄스 연습을 할 때면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고 습기가 없어서인지 항상 얼굴이 벌개져서 땅바닥만 쳐다보며 춤을 추었는데 지도하시는 선생님은 마이크에 연신 고개 숙이지 말고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란 말이야 라며 카랑카랑하게 소리를 치지만 여자 선배의 얼굴을 쳐다보기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는 꼿꼿이 쳐들고 있었지만 눈은 거의 감은 듯 아래만 쳐다보니 도대체 스텝은 꼬이기만 하고 상대방의 발을 밟는 등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상대 선배 여학생도 저 못지않게 이미 얼굴은 홍시가 되어 있었고 스텝도 꼬이며 피장파장 저와 마찬가지였는데 결국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한바탕 웃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체육대회 공연 때는 서먹함이 사라졌는지 멋지게 포크댄스를 추고 서로 수고했다고 인사를 나눌 정도로 친해졌답니다. 가만히 그때를 생각해보면 지금도 가슴이 조금 콩닥거리기도 하는데 이름도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그 여자 선배는 지금 잘 살고 있으려나 괜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7월에 개봉되었던 한국 영화 밀수입니다. 평화롭던 바닷가 마을 군천에 화학공장이 들어서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해녀들은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승부사 춘자가 바닷속에 던진 물건을 건져 올리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밀수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해녀들의 리더인 친구 진숙에게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위험한 이름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서 과감히 결단을 내린 진숙은 전국구 밀수왕인 권상사를 만나게 되면서 커져버린 밀수판에 본격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고 사람들은 서로를 속고 속이며 거대한 밀수판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물길을 아는 자가 돈길의 주인이 되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먼저 가수 배인숙이 부르는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꼭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마주보며 속삭이던 지난날의 얼굴들이 꽃잎처럼 펼쳐져 간다. 소중했던 많은 날들을 빗물처럼 흘려보내고 밀려오는 그리움에 나는 이제 돌아다본다. 가득 찬 눈물 너머로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거울을 보면 생각이 난다. 어린 시절 오고 가던 골목길의 추억들이 동그랗게 맴돌아간다.
가슴 속의 하얀 꿈들을 어느 하루 잃어버리고 솟아나는 아쉬움에 나는 이제 돌아다본다 가득 찬 눈물 너머로.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난다. 해지던 아픔보다 처음 만난 순간들이 잔잔하게 물결이 된다. 눈이 내린 그 겨울날 첫사랑을 묻어버리고 젖어드는 외로움에 나는 이제 돌아다 본다 넘치는 눈물 너머로.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창가에 앉아 하늘을 본다. 떠다니는 구름처럼 날아가는 새들처럼 내 마음도 부풀어가네.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지평선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떠나련다. 저 푸른 하늘 너무 (1970년대) 서해안의 어촌인 군천에서 해녀인 조춘자와 엄진숙은 진숙의 아버지가 모는 어선 맹룡호를 타고 다른 해녀들과 함께 바다에서 물질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처에 세워진 화학공장의 폐수 탓에 채취한 해산물들은 죄다 상한 상태라 사실상 매일 허탕을 치고 있었는데, 다른 어선을 통해 밀수를 진행하던 브로커 삼촌은 진숙의 아버지 엄 선장에게도 밀수를 권유하고 줄곧 거절을 하던 엄 선장은 결국 기름값도 나오지 않는 해산물의 수확에 견디지 못하고 해녀들과 함께 밀수에 참여하게 됩니다. 밀수업자의 원양어선들이 지나가며 몰래 바닷속에 빠뜨린 물건들을 해녀들이 물질로 건져 전달해주는 중간책 역할을 하면서 군천에는 점점 돈과 활기가 돌고 해녀들도 새 옷을 사거나 트럭을 새로 장만하는 등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브로커 삼촌은 이 기세로 큰 건수를 하자고 하지만 엄 선장은 손을 떼고자 단호히 거절하고 이를 들은 춘자가 진숙까지 설득하며 덥석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번에 밀수하는 것은 금괴로 춘자도 엄 선장을 설득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내용물에 대해선 비밀로 하고 마지막 밀수품을 건지기 위해 물질을 하는데, 마지막 나무 상자를 배로 끌어올리는 순간 선원 장도리의 실수로 상자가 떨어지며 박살나 내용물이 드러나고 맙니다. 금괴들이 쏟아져 버리자 위험한 물건을 밀수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엄 선장이 노발대발하고, 바로 그때 밀수를 단속하는 세관 계장 이창춘이 사이렌을 울리며 세관선을 몰고 나타납니다. 해녀들과 선원들은 다급하게 밀수품 상자를 버리고 엔진 시동을 걸며 닻을 끌어올리지만 하필 닻이 물속의 바위에 걸린 탓에 올라오지 않고, 이를 급하게 끌어당기려던 진숙의 남동생 진구는 장력에 끊어진 밧줄에 맞고 기절해서 바다에 빠지면서 엄 선장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 다급하게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폐구물에 다리가 걸리면서 두 명 모두 배의 터빈에 치여 사망을 하고 맙니다.
순식간에 아버지와 동생을 잃은 진숙은 충격에 기절을 하고 세관원들이 해녀들을 체포하는 사이 배 뒤쪽에 숨어있던 춘자는 혼자 몰래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을 쳐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가수 임영웅이 부릅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너를 위해 해줄 것이 하나 없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고, 네가 없이 사는 법을 알지 못해서 순간순간을 울었다. 후회로 가득한 한숨자락이 시린 바람처럼 가슴 치는 날, 그 언젠가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로를 품에 안고서 하염없이 잡을 마음이야 없었겠냐마는 그때 난 부끄러웠다. 떳떳하게 일어나 널 다시 찾아갈 뜨거운 꿈만 꾸었다. 우리 함께 했던 순간순간이 시린 폭포처럼 쏟아지는 날, 그 언젠가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서로를 품에 안고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볼까? 그리운 마음이 서럽게 흘러넘쳐 너에게 닿을 때,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 좋던 예전처럼 그때처럼 되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나면 서로를 품에 안고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볼까? 결국 해녀들은 밀수 혐의로 징역을 살게 되고, 그 중에서도 진숙은 몇 개월만 산 다른 해녀들과 달리 주동자로 훨씬 더 긴 기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면회오는 다른 해녀들로부터 춘자가 혼자 사라진 걸 봐서 춘자가
밀수 신고 포상금을 노리고 세관에 찌른 것 같고 도시에서 춘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본 사람이 있다는 등의 소식을 들은 진숙은 춘자에 대한 원한을 키우게 됩니다. 사실 친구 춘자는 고아나 다름없이 14살부터 식모살이를 전전하던 중 진숙 아빠 엄선장이 거두어서 딸처럼 키워주었기에 자매나 다름없던 진숙의 배신감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 춘자는 서울 명동에서 밀수입한 외제 물건들을 팔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하지만 하필 명동은 월남전 참전용사 출신인 전국구 밀수업자 권필삼 일명 권상사가 주름잡고 있는 구역이었고 춘자의 장사로 인해 손해를 본 권상사에게 춘자가 납치되어 창고 의자에 묶이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춘자는 허세와 아양으로 어떻게든 위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손해를 입힌 1,800만 원에 해당하는 담보를 내놓든지 아님 목숨을 내놓으라는 권상사의 협박에 결국 세관의 단속이 심해진 부산항을 대신할 밀수루트로 군천을 뚫어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동료 해녀들이 자신을 배신자로 의심하는 걸 아는 춘자는 예전엔 막내 종업원이었지만 지금은 다방을 인수해 그 다방의 주인이 된 고옥분을 통해 군천의 현황을 알아보는데 해녀들은 징역을 사는 동안 각자 집안이 풍비박살이 났고 특히 진숙은 아버지의 배인 맹용호마저 저당에 잡힌 상황이라 밀수업자 우두머리가 된 아빠 배의 선원이었던 장도리를 따라 할 수 없이 밀수품을 수거하는 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군천 지역 밀수 총책인 장도리를 만나 밀수에 대한 제안을 해 군천 루트를 확보하면 큰 이익을 볼 것이라 설득하고 한편으로 적은 대가를 받는 해녀들의 불만을 이용해 권상사와 자신이 주도권을 쥐도록 꾸미는데 야릇한 관계인 권상사와 춘자의 사이는 이때부터 점점 가까워집니다. 가수 이나영이 부릅니다. 가수 이은미의 노래 어떤 그리움. 그대를 바라보며 포근함을 느꼈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그대의 모습, 나의 마음 고요하게 해. 지나간 기억 속에 그대 모습 생각나. 견딜 수가 없는 혼자만의 외로움들은 나의 마음 허무하게 해. 언젠가 그대는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었지.
한편 춘자가 장돌이와 손을 잡고 밀수를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진숙은 춘자와 만나 따귀를 때리며 싸움을 벌이고 장돌이의 일은 하지 않도록 동료 해녀들을 단속합니다. 그러나 밀수 물질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돈도 안 되는 생선을 손질하거나 빨래 같은 단순 노동 정도였고, 결국 뱃일로 한쪽 팔을 잃은 남편과 갓난아기를 부양해야 하는 해녀 억척이가 상어가 나오는 위험지역에서 혼자 물질을 하다 상어에 물려 한쪽 다리를 잃고 맙니다. 진숙은 억척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춘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춘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억척이의 수술비를 대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춘자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은 여전했기에 권상사와 장돌이가 만나는 자리에 자기도 참석해야 하고 밀수품 내용물을 일일이 자신이 확인하겠다는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관 계장 장춘이 부하 직원 김수복을 통해 춘자가 옥분의 다방에 머문다는 것과 그녀를 따라 전국구 밀수꾼 권상사가 군천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를 일망타진하기 위해 밀수품 압수를 빌미로 다방에 쳐들어간 장춘은 다방주인 옥분을 협박하여 밀수품을 건지는 날짜와 시간을 알아냅니다. 그러나 이는 세관에게 발각됐다는 걸 알게 된 춘자의 작전으로 자신들은 예정 시간보다 3시간 일찍 밀수품을 건져내고 원래 시간에는 매수한 다른 어선을 보내 세관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정보를 흘린 것이었습니다. 춘자의 작전은 성공을 했고 뒤풀이에서 진숙은 마지못해 하는 일이었기에 아버지와 동생의 묵시라며 양주를 3잔만 마시고 바로 자리를 뜨자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여기에 권상사와 춘자가 해녀들을 동원했던 장돌이에게 부하 인심을 못 얻으면 배신당한다며 비아냥대자 장돌이는 유리찬을 깨 씹어먹으며 굴욕에 치를 떱니다. 그룹 산울림의 노래입니다.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 하늘도 이별을 우는데 눈물이 흐르지 않네. 슬픔은 오늘 이야기 아니요. 두고 긴 눈물이 내리리니 잡은 손이 젖어가며 헤어지나.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 저무도록 긴 비가 오는가. 그대 떠나는 날에
잎이 지는가 과거는 내게로 돌아서 향기를 뿌리고 있네. 추억은 지난 이야기 아니요 두고 그 모습이 새로우니 그때 부른 사랑 노래 이별이었나. 그대 떠나는 날에 잎이 지는가 처음부터 긴 이별이었네. 억척이에게 수술비를 전달해준 진숙은 돌아가려다 세간 계장 장춘과 맞닥뜨리는데 뭔가 눈치를 채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동생을 들먹이며 위험한 일은 그만두라면서 세간에 데려가 타그치자 결국 진숙은 장춘에게 춘자의 밀수 계획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한편 권상사는 다시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3억 원 상당의 보석을 밀수할 계획을 세우면서 상어가 나오는 곳을 물질 포인트로 잡는데 그곳은 물질을 할 수 없는 위험한 곳이라고 반대하는 춘자에게 이번에 물질 시간을 바꿀 때 장도리에게 알리지 않아 성공했다면서 장도리와 세관 계장 장춘이 만나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춘자는 장도리가 세관 밀고 자란 사실에 놀라고 이 사진과 함께 과거 장도리를 만나러 갔던 브로커 삼촌이 그대로 실종됐던 사실을 진숙에게 전달합니다. 춘자는 다방주인 옥분을 시켜 세관 사무실에서 빼온 1974년도 밀수 신고 내역서에도 신고자의 이름에 장도리의 본명 장만석이 적혀 있었고 진숙은 그제서야 장도리와 장춘이 한패였었고 그들 때문에 아버지와 동생이 죽음에 이른 것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춘자를 오해한 것과 얼마 전 세관 계장 장춘에게 밀수에 대해 털어놓은 것을 미안해하자 춘자는 서운함을 드러내지만 이번 기회에 장도리와 장춘을 이간질시켜 파멸시키자며 춘자, 진숙, 옥분이 함께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그 시각 권상사에게 굴욕을 당한 것과 이익 배분에도 불만이던 장도리는 이미 다른 지역의 족보까지 끌어들여 권상사를 죽이고 혼자 밀수 루트를 독차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를 들은 다방주인 옥분이 춘자에게 전화로 알리려는 순간 세관의 밀수신고 내역서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계장 장춘이 쳐들어와 알리지 못하고 또 그때 진숙이 장도리가 다른 지역 조폭들을 부른 것을 알고 춘자에게 알리려 다방에 전화하러 왔다가 장춘의 세관원들과 만나게 됩니다. 가수 송하예가 부릅니다. 틈. 알고 있었죠 우리 두 사람 사이 언제부턴가 작은 틈이 생겼죠 차가운 바람이 자꾸 스며
놓아 우릴 갈라놓았죠. 조심스럽게 그댈 지켜보면서 내 마음에도 작은 틈이 생겼죠. 견딜 수 없이 조여오는 생각이 우릴 멀게만 했죠. 누구나 아픈 그런 사랑은 하기 싫어요. 멀어진 그 맘 되돌릴 수는 없나요. 이제 사랑할수록 지쳐가는 날 붙잡아줘요. 그대만이 나를 살게 하니까. 사랑은 항상 나만의 몫이었죠. 내가 그대를 더 많이 사랑해서 아프다 너무 버틸 수 없어. 눈물로 하루를 보내줘. 누구나 아픈 그런 사랑은 하기 싫어요. 멀어진 그 맘 되돌릴 수는 없나요. 이제 사랑할수록 지쳐가는 날 붙잡아줘요. 그대만이 나를 살게 하니까. 왜 나만 아픈 건가요. 그대란 사람 너무 나빠요. 사랑한다는 그런 말은 날 듣기 싫어요. 더 좋은 사람 찾아가란 말 하지 말아요. 어차피 아픈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면 그대 뒤에서 난 사랑할래요. 주변의 조폭들을 동원한 장도리는 권상사와 춘자가 있는 호텔에 쳐들어가서 흉기를 든 부하들이 일방적인 난투극을 벌인 끝에 권상사와 부하인 애꾸눈을 쓰러뜨리는데, 권상사가 지켜주던 춘자는 권상사가 가슴에 칼을 맞고 쓰러져 장도리에게 붙잡히고 할 수 없이 3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밀수한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지만, 춘자와 해녀들에게 상어 출몰 지역에서 물질을 시키기 위해 장도리가 춘자를 끌고 갑니다. 그 시각 진숙이 다방지인 옥본을 시켜 내역서를 빼간 것이라 생각한 장춘에게 협박을 당하자 장도리가 지금 3억짜리 밀수품을 독차지하려고 권상사는 물론 장춘까지 죽일 생각이란 말로 장춘을 속이는데, 그러자 장춘은 잘하는 검사 연주를 통해 군경까지 동원하여 권상사를 살해한 혐의로 조폭들을 체포하기 위해 장도리의 사무실을 습격합니다. 군경들이 조폭들을 모두 체포한 뒤 장도리만 따로 데리고 간 장춘은 장도리의 금고에서 밀수 신고 내역서를 발견하고 변명할 틈도 없이 장도리가 범인이라 몰고 가는 옥분과 춘자, 진숙의 실감나는 연기에 완전히 배신자가 됩니다. 하지만 권상사의 보석 밀수에 대해 알게 된 장춘은
당연히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고 장돌이가 숨겼던 엽총을 들고 춘자와 진숙, 옥분고와 해녀들, 장돌이와 부하들을 맹룡호에 태우고 밀수품이 있는 상어 위험 지역에 도착해 엽총으로 춘자와 진숙 해녀들을 위협하며 밀수품을 건져오도록 시킨 뒤 장돌이와 부하들에겐 밀수품을 나눠줄 테니 스쿠버 장비를 쓰고 물속에 들어가 해녀들을 처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에 입막음을 위해 장돌이를 시켜 자신의 부하 직원 수복까지 살해해버리고 수장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조폭들은 물속에서 오히려 해녀들에게 반격을 당하고 해녀들이 멀쩡한 것을 본 장추는 분통을 터뜨리며 바다에 엽총을 쏴대는데 이를 배 위에서 보다 못한 옥분이 같이 죽자며 논개처럼 장춘을 껴안고 바다에 뛰어들고 장춘을 해녀들이 발에 추를 묶어서 그대로 가라앉아 버리고 옥분은 해녀들이 건져서 구해줍니다. 가수 알리가 부릅니다. 365일. 우리 이별을 말한 지 겨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어. 하지만 너무 이상하게도 내 맘은 편하네. 자유로운 기분. 이틀째가 되던 날 온몸이 풀리고 가슴이 답답해. 3일째 되던 날 내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잠도 못 자. 나흘 되던 날 눈앞이 캄캄해지고 5일 되던 날 눈물만 주르르. 엿새 되던 날 가슴이 너무 허전해. 하루 온종일 걷기만 하네요. 일주일이 되던 날 노래 속 가사가 모두 내 얘기 같고 드라마 영화 속에 나오는 삼류 사랑 얘기가 모두 다 내 얘기만 같아. 한 달이 되던 날 네가 좋아했던 긴 머리를 자르고 네가 싫어했었던 야한 옷을 입으니 이별이 이제서야 실감나네. 1년 되던 날 널 많이 닮은 사람과 사랑에 빠져 행복을 찾았고 가끔은 너의 소식에 조금은 신경 쓰여도 그냥 뒤돌아 웃음 짓게 되네.
한편 물속에서 보석 가방을 두고 장돌이와 쟁탈전을 벌이던 진숙과 춘자는 장돌이가 진숙의 허벅지를 칼로 찔러 난 피 때문에 상어에 쫓겼지만 간신히 배에 올라타고, 이어 장돌이도 무사히 보석 가방을 챙기고 배에 올라와 엽청으로 해녀들을 위협합니다. 해녀들은 모두 바다에 뛰어든 뒤 닻을 바위 위에 걸리게 만들어 배의 시동을 걸고 달아나려던 장돌이는 걸린 밧줄을 잡아당기려다 그 사이 배에 다시 올라탄 해녀들이 바닥에 깔린 그물을 잡아당겨 넘어집니다. 엽청을 빼앗긴 장돌이는 예전 진숙의 남동생이 당한 것처럼 끊어진 밧줄에 머리를 맞고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지는데, 진숙은 살려달라는 장돌이를 향해 치를 떨며 엽청을 쏘려고 겨누지만 이때 춘자가 장돌이에게 헛소리하지 말라고 소리친 후 진숙의 엽청을 빼서 바다에 던진 덕분에 살인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진숙이 이 배의 선장이라는 춘자의 말에 진숙은 다른 해녀들과 함께 활짝 웃으며 배를 몰고 떠나는데, 그런데 바다에 남겨진 장돌이는 결국 상어가 나타나 잡아먹히고 맙니다. 얼마 후 사실은 간신히 살아남은 권상사가 병원에 입원해서 밥을 먹는데 춘자가 나타나 김을 싸먹으려던 권상사의 김 위에 다이아몬드 하나를 올려주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바다에서 전복을 캐며 생업을 이어가던 해녀들은 근처에 화학공장이 생기면서 먹고 살 길이 막혔고, 그러던 중 밀수를 통해 다시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1970년대에는 양담배나 전자제품, 시계 등의 밀수품이 많았었는데, 그러던 중 진숙의 아버지는 더 이상 위험한 일을 그만하자 했음에도 춘자가 주도하여 진숙은 금괴를 밀수하게 됩니다. 갑작스레 세관의 출동으로 도망을 치려다 진숙의 아버지와 남동생이 죽음을 맞이하고 춘자는 혼자 몰래 배에서 도망을 치는데, 진숙은 옥살이 동안 춘자가 세관의 밀고에 돈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밀고한 자는 아버지가 거두어 선원으로 일했던 장돌이였고, 세관 계장 장춘과 짜고 금괴를 몰래 빼돌렸던 것입니다. 영화 초반에 춘자는 진숙이에게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며 장돌이에게 너무 잘하지 말라고 암시를 주는데, 장돌이는 진숙의 아버지 배까지 빼앗고 해녀들에게 밀수 물질 대가로 적게 주면서도 금을 온몸에 두르고 다닙니다. 또 다방마담 옥분이 마지막에 세관 계장을 논개처럼 껴안고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이 인상적이었고, 권상사가 조폭들로부터 춘자를 보호해준 심리가 사랑인지 의리인지 기사도정시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엔딩씬에서 실제로 대본상에서는 권상사가 죽는 걸로 되었다고 하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스태프들의 항의에 의해 조인성을 다시 살려냈다고 합니다. 또 원래는 밥 위에 다이아몬드를 올리자 잘 안 보여서 김을 등장시켜 그 위에 다이아몬드가 잘 보이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드린 한국 영화 밀수였는데요. 영화 밀수는 70년대 일부 지역의 해녀들이 밀수에 동참했다는 당시의 기사 한 줄로 시작된 기획으로 푸른 바다에서 전복을 따는 해녀들의 수중 작업 장면이 많은데,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배우들의 수중 액션이 쉽지 않고 위험해서 유승환 감독은 모든 장면을 3D 콘티로 만들어 보여줬다고 합니다. 특히 배우 김혜수는
영화 도둑들의 수중 장면을 찍다가 공황 장애가 있었는데 촬영 현장의 바닷물이 일렁이는 걸 보며 힘들어했지만 동료들이 촬영하는 걸 보고 같이 고생하고 격려하는 모습에 두려움이 사라져 무사히 촬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스펠 가수 소향이 부르는 가수 나얼의 노래 바람기억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바람 불어와 내 맘은 들면 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본다. 나를 스치는 고요한 떨림, 그 작은 소리에 난 귀를 기울여 본다. 내 숨쉬는 거버린 삶의 조각들이 날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그 영원한 약속들을 날 추억한다면 힘차게 걸으리라. 우리의 만남, 우리의 이별, 그 바래진 기억에 널 사랑했다면 미소를 띄우리라. 내 안에 있는 모자